지금 3대 세습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또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관련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긴장감 긴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번번이 못하네요. 옆에서 좀 드럼이라도 쳐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과연 두려워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북한 당국에서 특히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북핵을 개발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미사일을 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권좌를 유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그 권좌를 유지하는데 가장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첫 번째가 대북 확성기. 대북 확성기가 그렇게 두려워요. 두려울까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북계 지뢰도발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한다 그러는데도 계속 북핵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 확성기를 이제 틀었거든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때. 현재 저 군사적인 조치 말고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이제 수단을 쓴 겁니다. 그만큼 두려워해요. 확성기 소리를 아무리 해봐야 그 얼마 못 갈 텐데요. 그래서 이제 확성기도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께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10km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능이 약해서 1km에서 3km까지밖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걔는 왜 트느냐면 우리 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아, 우리 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는 거지 들으라고 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막 넘어오죠. 내용이. 그때 막 넘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못 듣게 하는 거죠. 뭐 어떤 근데 제가 이제 선동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죠. 아니, 국방이 있을 때도 느꼈는데 하여간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군요. 두 번째는 좀 비슷한 거지만은 대북 풍선. 전단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거기다가 어떤 내용보다도 달러를 넣어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북한 주민한테 굉장한 교란을 시키는 거죠. 달러 하나 얻는 것이 이제 큰 횡재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동요를 일으키는 거죠. 저희들 저 어릴 때는 진짜 산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전단지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도 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지폐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3분의 2 정도 크기 그런 걸로 이렇게 봄이 있어요. 그 북한 고유한 필체 있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금 우리는 뭐 북한에서 보낸 저 전단을 보면 지금은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뭐야 이러고 피하고 뭐 찢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저 팀에서 뽑아준 건데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 날랐던 삐라 우리가 또 보냈던 삐라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선정적인 삐라도 있는데요. 거의 그게 북한에서 온 거라고요? 우리가 많이 보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썬데서 우리도 많이 보냈군요. 네, 많이 보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6, 70년대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지금은 21세기에 뭐 아니요. 모바일 폰이나 북한에서 가장 엘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풍선하고 대북 확성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더 이제 규모가 큰 불안 요인이 뭐냐면 북한에는 당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당이 있고 장마당이 있고. 그 장마당이 소위 말해서 시장 아닙니까? 네, 시장. 이제 시장이 북한은 원래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시장 경제가 아니고 이제 배급 체제인데 이제 시장을 억제하려고도 결국 억제를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 때도 이제 이걸 억제하려고 김정일 시대부터 하다가 이제 결국 억제가 안 돼가지고 실패를 이제 인정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 공식 장마당이 북한에 538개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 통제와 강압적인 노력 동원, 서민들의 생활을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장마당이 공산당보다 세력이 커지면 이게 예. 체제는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붕괴되는 거죠. 북한의 이제 장마당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키우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5원칙 중에 마지막이 뭐였죠? 군사 정치적인 수단 이외에 별개로 분류해서 일관성 있게 일관성의 지원, 교류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적 교류하고 민간 교류는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그들을 돕는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장마당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장마당을 키운다는 게 결국은 북한의 이제 시장 경제에 맛을 보게 해주는 그게 결국 자유와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게 결국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동요가 생겨서 네. 이제 북한이 이제 약화될 것이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그런데 아니 생각하십니까? 장마당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 당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반에서 키우자는 뜻인가요? 북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민간 교류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물결을 계속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아까 체제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거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생기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그 뭔가 거기에 교류를 하고 그 정치 군사적인 구분해서 인도적 지원도 하고 무슨 아이들 그 무슨 복원을 위한 뭐 지원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은 숨은 의도는 북한의 장마당을 키워서 그걸 교란시키겠다는 거라면은 저쪽에서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게 저 계속해서 교류를 하다 보면 서서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저는 근데 그건 예 뭐 그렇게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일종의 흡수 통일론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쪽 체제가 결국은 못 견디고 무너질 것이다 하는 건데요. 공개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국자에 비해서는 할 수가 없죠. 아니, 장마당을 키우는 건 어떻게 보면 햇볕 정책하고도 이거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하는 게요. 그런데요. 이제 햇볕 정책의 본질은 아까 뭐 이번에 문 대통령 그렇고 과거에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 또 우리는 흡수 통일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까지도 신뢰를 심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늦을지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화적으로 협력해 가면서 그래서 통일도 지금 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통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다른 잘 지내는 것이 다른 중요하다. 나라들 뭐 그 외국이 서로 다른 나라끼리도 얼마든지 오가면서 그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그런 그 교류 협력 평화 정착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레짐 체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변화를 꾀하는 거죠. 근데 저도 북한이라고 북한에 언제까지 3대 세습, 예. 4대 지금 세습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판도를 여셨는데 베를린 구상 5대 구상 중에서 두 번째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실제로 제안 중에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에 뭐 참가하자, 남북 간 대화를 접촉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민간인 정두원 입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베를린 구상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북한 같은 경우가 통제된 사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통제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마당에서 이런 뭐 찔끔찔끔 뭐 이런 예를 들면 자본주의 뭐 흉내내기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북한의 체제의 변화를 이걸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탈북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많이 버냐 그러면 자기네 가족도 쓰지만 북한의 가족들한테도 송금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통제 사회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느슨해졌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보면요. 북한의 외화벌이 중에 지금 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요.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네. 그거를 북한 뭐 노동당 정부에게 송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북한 노동자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자 없이. 북한도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무슨 소상공인 뭐 하듯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국가라는 조직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마당 뭐 동영상도 보고 저도 여러 가지 정보위에서 그렇게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미미한 분량이에요. 네. 그러면 동구권이 붕괴됐습니까? 지금 동구권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나요? 지금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좀 저도 반대를 해요, 셋을. 제가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런 말씀 하신 분도 많지 않아요. 북한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 뭐 이제 뭐 동구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인간 사회에 그런 게 어디 있겠는가. 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적어도 사실은 그래도 문제인 거거든요. 북한이 급격하게 무너져도 사실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생겨서 우리가 북한하고 진정으로 어떤 신뢰를 쌓으면서 그 체제를 일단 적어도 우리가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체제는 너희 체제대로 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방식으로 개혁과 개방으로 가서 무슨 중국이라든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뭐 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북 평화 정책 내지는 햇볕 정책의 근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도원 의원이 연 판도라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 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 반응이 별로 안 좋네. 반응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아이가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 한 줄 평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듯합니다. 네. 그래도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 아니 기대는 안 했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진짜 산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전단지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도 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지폐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3분의 2 정도 크기 그런 걸로 이렇게 봄이 있어요. 그 북한 고유한 필체 있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금 우리는 뭐 북한에서 보낸 전단을 보면 지금은 유치하죠. 너무 웃기잖아요. 네. 이게 뭐야? 그러고 피하고 뭐 찢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저 팀에서 뽑아준 건데요. 예.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 날랐던 삐라 우리가 또 보냈던 삐라. 근데 계속 북핵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 학성일을 이제 틀었거든요. 2015년 8월 예.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목함지뢰 사건 때. 현재 저 군사적인 조치 말고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이제 수단을 쓴 겁니다. 그만큼 두려워해요. 확성기 소리를 아무리 해봐야 얼마 못 갈 텐데요. 그래서 이제 확성기도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께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10km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능이 약해서 1km에서 3km까지밖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걔네는 왜 틀느냐면 우리 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는 거지 들으라고 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막 넘어오죠. 내용이. 그때 막 넘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못 듣게 지금 3대 세습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또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불안하다는 불안해서. 얘기죠. 예, 그래서 관련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긴장감 긴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번번이 못하네요. 옆에서 좀 드럼이라도 쳐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과연 두려워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북한 당국에서 특히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북핵을 개발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미사일을 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권좌를 유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그 권좌를 유지하는데 가장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첫 번째가
대북 보내주세요. 확성기. 대북 확성기가 그렇게 두려워요. 두려울까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북계 지뢰도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한다 그러는 거죠. 확성기 뭐 어떤 근데 제가 이제 선동의 효과는 있을지 아니 모르죠. 국방이 네, 있을 네. 때도 느꼈는데 네. 하여간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요. 이게 아주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군요. 두 번째는 좀 비슷한 거지만은 대북 풍선 비라. 전단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거기다가 어떤 내용보다도 달러를 넣어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북한 주민한테 굉장한 교란을 시키는 거죠. 달러 하나 얻는 것이 이제 큰 횡재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동요를 일으키는 거죠.